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시간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인생, 바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직 일하고 있는데 벌써 은퇴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혹은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맞습니다. 한국의 50대 남성은 정말 고단한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녀 세대처럼 자유롭거나 기술에 능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책임감 하나로 달려온 세대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30년이 우리가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길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보다 삶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은 83세에 이릅니다. 즉, 퇴직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면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이유, 나를 부르던 사람들, 그리고 내 존재의 자리. 그래서 오늘은 돈, 건강, 관계, 취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죠.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기준 기본 생활비는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년을 계산하면 9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첫째, 소득의 구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 위에 활동소득을 한 줄기 더 만들어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자문이나 강의,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소규모 창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커피숍, 특산물 판매, 공방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기회가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자문 등 여러분의 경험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제는 직장에 다니며 버는 돈보다 내 경험으로 버는 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는 게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릅니다. 중복된 보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의미 없는 지출을 줄이세요. 특히 자녀 지원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서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자식의 삶을 위해 내 노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즐김자금, 이 3가지로 나누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생활비 계좌는 고정 지출용으로, 비상금은 병원비나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고 즐김자금은 취미나 여행, 외식 등 나를 위한 소비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쌓인 피로, 술자리, 스트레스.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꼭 걷기 운동을 하세요. 근육은 나이 들수록 줄어듭니다. 의사들은 근육은 최고의 연금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하체는 혈액순환과 면역의 중심입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무릎 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세요.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적게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술은 줄이세요. 매일 마시지 말고 약속 있는 날만 즐기세요.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그냥 서랍 속에 넣지 말고 그때그때 생활을 바꾸세요. 혈압이 높다면 짠 음식을 줄이고 지방간이라면 술과 야식을 멈추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신 건강입니다. 퇴직 후에는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회사가 나의 세계였는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방향을 잃게 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신의 면역력입니다. 이제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 사람 대부분과 연락이 끊깁니다. 그동안 매일 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가 연결해주던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가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부 회의를 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친구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호회, 봉사단체, 교회, 지역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바로 사회적 연금입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입니다. 이제는 취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병이 납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나 여가가 아닙니다. 자기 회복의 도구입니다.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소비형 취미보다 창조형 취미를 가지세요. 낚시, 여행, 골프도 좋지만 글쓰기, 사진, 악기, 요리, 정원 가꾸기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남성은 성과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완성형 취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나누세요. 기타를 배웠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요리를 배웠다면 도시락 봉사를 하세요. 내 즐거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때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퇴직은 직장의 끝이지만 일의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을 새로운 형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나누는 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경험을 살려 멘토링을 하거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자신만의 지식을 전하세요. 이건 은퇴가 아니라 직업의 재구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함보다 감사함을, 비교보다 자기다움을, 소유보다 존재를 중심에 두세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이제 실천으로 옮겨볼까요? 경제.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연금을 점검하세요. 건강. 주 3회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관계.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 취미 활동에 주 2회 이상 참여하세요. 마음.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기록하고 아침 루틴과 5분 명상을 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이 정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인생 2막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2막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따뜻하며 훨씬 나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